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그렇게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해놓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압박해놓고 해임할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정직 2개월로 끝내놓고 그의 논리로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정직 2개월이 됐고 하지만 윤 총장은 계속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행정법원에서 이 정직 처분에 취소를 하는 가처분 인용을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진행형인데 왜 추미애 장관은 도망치듯 물러납니까?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옳은 일의 이제 시작인데 본격적인 투쟁은 이제 목전에 있는데 왜 쥐처럼 도망갑니까? 왜 문재인은 추 장관이 사퇴를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까? 결국 모든 것이 국민의 여론이 두렵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재인과 추미애가 밀어붙인 무리한 윤석열 죽이기의 역풍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지지율은 곧 30% 아래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해임을 못하고 금태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문재인 정권은 비겁하고 무능한 데다 배포까지 없다. 해임을 못하고 일국의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꼬리표를 붙여놓고 더 계속되다가는 정권의 지지율이 더 추락하니까 추미애를 결국 내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는 어저께 사의표명을 하면서 정호승 시인의 시를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다가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산산조각이라는 시인은 정호승 시인이 그 네팔의 부처 유적지에 가서 흙으로 빚은 부처의 상을 하나 샀는데 떨어져서 깨질까봐 전전긍긍 하는데 꿈에 부처가 나타나서 산산조각이 되면 산산조각으로 사는 거다. 일종의 어떤 이 부처의 법어를 꿈에서 듣고 쓴 시라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그 산산조각 자체가 인생의 본질이요 의미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해석을 하면 헛된 욕망이 산산조각이 나야 그 산산조각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챙길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산산조각이 난 게 아니라 추미애 때문에 많은 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추미애는 4차례의 정권 수사 검사들에 대한 학살 인사, 3차례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추진.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국민의 상식적인 어떤 법상식, 이런 것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조국이 이 나라의 어떤 이 도덕 기준을 조각을 내버렸다면 완전히 추미애가 확인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죽하면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잘못됐다라는 비판 성명을 냈겠습니까? 이를 주도한 사람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초대 검찰총장 문무일, 광주1고 출신으로서 이낙연과 더불어 광주1고 핵심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런데 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한, 또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아주 무리한 검찰 수사의 총지휘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비판을 했던 문무일, 문재인의 검찰 꼬붕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이번 비판 성명을 초안을 작성을 하고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가경도 들어있습니다. 오죽하면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겠습니까? 추미애가 산산조각을 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추미애는 산산조각이 난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상식, 날카로운 조각으로 국민의 상처를 헤집어 놨습니다. 추미애가 국민의 기억 속에 남겨놓은 표독과 독선과 독설, 대표적으로 2001년이죠. 김대중 정권 때 추미애 재선 의원이었는데 당시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 모임, 바른정치 모임 만찬 회동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당시 언론 사태와 관련된 칼럼을 쓴 소설가 이문열 씨에 대해서 가당치 않은 놈이라고 했습니다.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과 언쟁을 벌이면서 사주 같은 놈, X 같은 조선일보, 그리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였죠. 이회창 이놈, 이런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최순실 파문으로 이제 촛불 집회가 맹위를 떨치던 2016년 11월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을 위해 혈세 2천억 원 이상을 썼다라고 엉뚱하게 거짓 가짜뉴스 선동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2년간 2,026만 원어치 주사제를 구입한 것을 미용을 위해서 혈세 2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촛불 선동을 해야 됐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30대 신세대라고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젊은이들이 갖도록 호도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놓고 표독한 잔영을 남겨놓고 추미애는 떠났습니다. 이제 문재인과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이 대결은 벌써 게임 끝입니다. 감사합니다.